아무런 기대도 하면 안 돼, 오늘은? 아 지그러. 해봐. 아 싫어. 순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둘이서 한번 안아볼래요, 일어나서? 네, 좋다. 성이라는 건 정말 몸만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거죠. 몸과 몸이 만납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 이세를 남기기 위한 인간의 본능.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인류를 탄생케 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을 높이고 결속감을 확인하고 그런 소통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부가 광산에 들어갈 때, 탄광에 들어갈 때 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은지 산소가 희박한지를 알려고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섹스는 그런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들은 여전히 사랑해? 우리들은 여전히 둘에게 관심이 있어? 사랑을 보다 현실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체험하게 하는 게 섹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사랑법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체육관. 나란히 붙어 앉은 젊은 부부가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결혼 6년 차인 원섭 씨와 소희 씨. 맞벌이를 하며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통의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치는 것 같아. 두 번, 세 번? 와이프가 결혼 전부터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첫째 낳고 그래서 워낙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와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덜 싸워요. 같은 취미 갖고 있어서 덜 싸워요. 아내 덕분에 배드민턴에 푹 빠져버린 남편. 코트를 누비며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움직임을 익혀간 덕분에 부부간의 호흡이 척척 잘 맞는데요.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살고 있는 부부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같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안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항상 같이 다니니까. 집안에서도 같은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잠들고 둘만의 식사를 하는 부부. 아무런 기대도 하면 안 돼, 오늘은? 왜? 왜 하냐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럼 매트리스 좋은 걸로 바꿀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아픈 걸로. 왜 흔들어? 응? 침대를 왜 흔들어? 그냥 어쩌면 힘들 수도 있잖아. 방구나 끼지 마. 아니 재우가 왜? 재우 같이 살지. 재우 자리 만들거나 우리 둘이 옆에서 자게. 징그러. 오빠가 오케이만 하면 내가 재우고 오케이. 추추네. 뽀뽀해주면 내가 뭐 줄게. 무슨? 응? 먹을 거 줄게. 뭐? 뽀뽀 먼저 해주면. 아 징그러. 운동을 할 때와는 180도로 달라진 남편. 아내의 유혹에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결국 소희 씨가 폭발하고 맙니다. 좀 매너 좀 있어라. 왜? 그것도 안 틀어놓고 무슨 자신감이야? 향기가 나나? 눈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냄새 안 나는 거. 무슨 소리야 토할 뻔했는데. 난 얼마나 힘들었겠어. 눈꽉 닫고 토할 것 같은데. 둘 사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대 중반에 만나 뜨겁게 연애하고 불같은 사랑을 나눈 두 사람.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까마득한 옛일이 됐습니다. 연애 때 방향이 있었어요.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럼 택시 뒤에서 막 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야생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 놓치기 진짜 싫었고 그냥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좋아하면 되게 표현이 바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라. 장난으로 맨날 오빠한테 오빠가 나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는 그때 오빠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호날두 나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날두가 저기 축구 아저씨보다 못하더라 맨날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거의 없고 거의 와이프가 이제 하자고 하면은 알겠다고 하다가 뭐 거의 2-3개월에 한 번? 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말을 안 했어요. 하자고 얘기를 안 했는데 4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안 해주니까 이제는 마트에 같이 가가지고 마트에서 막 뭐다가 이제 아들이 이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난감 집에 있어 이랬더니 오빠가 없대는 거예요. 그때가 만약 저 장난감 집에 있으면 우리 오늘 하는 거다 이랬더니 그래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장난감을 막 찾는데 있는 거 봤지? 있지? 그렇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어쩌다 두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누가 너 거야? 모처럼 쉬는 주말이지만 원섭 씨는 할 일이 태산입니다. 아내가 출근을 하는 날이면 육아와의 전쟁은 남편의 몫인데요. 그런데 원섭 씨가 아이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라온 엄마한테 일르지 마. 일르는 거 나쁜 거라고 했어 엄마한테. 일르면 안 돼요. 아가 혼냈거든요. 라온이 일르지 말라고. 엄마가 싫어해가지고 애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면은 그건 육아에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소희 씨. 육아 중인 남편을 본척 만척한 채 집안일부터 챙깁니다. 밥 해줄 거 지금? 아니? 밥 지금 안 해줄 거? 지금 그거 많이 사왔어. 만두. 기대했던 집밥 대신 만두로 늦은 점심 식사를 시작한 원섭 씨. 이제야 좀 쉬나 했더니 이내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왜 설거지 안 했어? 설거지는 안 해. 해야지. 설거지는 안 해. 오빠가 먹어놓은 거 안 나오면 내가 다 해? 애들이 먹었어. 해야지. 설거지는 안 해. 아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해도 소희 씨는 원섭 씨를 배려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갈 궁리를 하는데요. 오빠 이거 라온이랑 누가 더 높게 싸는지 얘기해봐. 방에 누워있으면 안 되지. 방에 누워있으면 안 되냐고? 그럼 같이 누워있을래? 아니요. 같이 누워있으면 같이 누워있고. 지금 번갈아 가면서 누워있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왜 누워있어 그럴 바에. 아까 너 이랬을 때 나 힘들었어. 뭐 했어? 애들 TV만 보고 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혼자만의 휴식 시간. 잠시 뒤척이는가 했더니 세상 모르고 잠들어 버리는데요. 멀어진 거리만큼 아내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그게 제일 커요. 아기를 낳고 뚱뚱해져가지고 내가 뚱뚱해져서 그런가 보다 뭐나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날씬까지는 아니어도 남들이 봤을 때 보통까지는 있으면 그냥 뚱뚱한 건 아닌데 이 생각 들다가 이제는 바람을 피나? 이제 2단계 매드 오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애들이랑 같이 자요. 근데 애들이 같이 자는데 또 하기가 점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이미 적응이 됐는데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색해져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부부관계를 월 1회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 한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부부가 장기간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주요한 요인은 업무와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성적 만족도가 떨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 긴장감을 놓는 걸까요? 결혼 7년 차 그리고 결혼 5년 차 현실 부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희 지금 잠자리 안 가진 지 3년 넘었을걸요? 네, 3년 넘었고 저희도 지금 안 한 지 한 2년?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애 가지려고 그래, 시도하는 그때까지는 그죠. 그래도 꽤 했지. 그때까지 꽤 했죠. 그러고서 이제 애가 조금씩 크면서 점점 이제 빈도수가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결혼기념일 때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저희는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지 정말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 뭔가 스킨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농도가 있는 스킨십은 뭐라 그러니까 어색하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저희도 지금 목욕하고 나서 다 그냥 빨개 보고 나와요. 그 남편은 막 선풍기 앞에서 막 고기 수그리고 말리고 막 이러는데도 아무런 정말 예. 그럼 다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해 보면은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참 많다 보니까 성적인 거는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한낱 로맨스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좀 나이에 걸맞게 중후하게 좀 크자. 그 기반이 경제력이다.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사실 바빴죠. 부부관계의 자리가 일과 육아에 밀려버렸는데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관계를 안 맺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둘이 나가서 이제 한잔 하거나 이럴 때 하긴 하는데 보통 대화의 그 비중 자체가 이런 건 정말 0.01%?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애 키우는 거, 그다음 뭐 직장일, 뭐 가정사 이런 얘기만 하지. 본능은 억누른 채 가족의 테두리 속에서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기혼 남녀. 이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신혼 생활의 달콤함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웁니다. 결혼 2년 차 진수민, 이효화 부부. 눈빛만 바라봐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데요.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이렇게 늘 한 몸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살냄새도 좋고 만지면 뭐라 해야지 제 거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게 생활이 됐어요, 이제. 길들였어요. 약간 길들여졌어요, 진짜. 부부관계가 늘어나면서 사랑의 감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둘만의 특별한 의식도 생겨났는데요. 오빠 빨리 와. 빨리 씻겨줘 와서. 빨리 와. 아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함께 목욕을 하며 머리를 감겨주는데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는 부부. 남편의 손길에 효아 씨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처음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씻는 걸 도망다니고 거부했었는데 여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같이 씻어봤는데 서로 씻겨주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부부 관계도 좀 더 좋아지는 느낌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씻겨주면서 저도 만질 수 있고 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욱더 사랑받는 느낌도 충만하고 몸으로 나누는 대화가 많아지면서 또 다른 좋은 점도 생겼습니다. 어쩌다 하는 부부싸움도 이들에겐 칼로 물베기라는데요. 싸우면은 언제 화해해야 될지 그 타이밍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먼저 씻다가 부르면은 그게 화해의 신호처럼 돼가지고 맞아 들어와 화해하기가 되게 편해요. 화야 막 이렇게 들어와 이래요. 일단 먼저 그렇게 먼저 들어오라는 식으로 돌려서 사과를 하면은 그냥 화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되고. 밥상머리 앞도 부부에겐 로맨스의 장소.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효아 씨 곁에 막창 만들어. 어느새 자석처럼 다가온 남편. 남다른 애정을 드러냅니다.
엄청 쉬웠는데.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부부에게 육체적 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랬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필수예요. 지금도 맨날 기록해요. 뭐 이상한 여자 같잖아. 중요하지. 저는 그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느낌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맨날 뭐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달콤해요. 맨날 달콤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아낌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이 사람이 날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부부는 일주일에 2-3번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성적 결합으로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부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희화도 고생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짠. 남녀 간의 성에는 어떤 마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생활이 적은 부부, 그리고 성생활이 왕성한 부부들의 호르몬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건데요. 두 그룹 모두 성 호르몬은 정상 수치였습니다. 성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 검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호르몬이 바소프레신하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과 달리 양원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왕성한 그룹의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만 후에 자궁 수축 호르몬이고요. 바소프레신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동물들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좋은 감정, 호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가 또 많아지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를 많이 하면서 또 이런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의 농도가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 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출산이나 수유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부부관계 시 그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남성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바소프레신 또한 이로 인해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부부간의 결속과 애착 행동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암컷하고만 짝이 되어 가족에게 헌신하는 초원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농도가 높은 반면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하는 산쥐는 두 호르몬의 농도가 낮은데요. 성적인 결합이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어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이원섭 양소희 부부.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침묵이 흐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요. 어쩌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된 걸까요? 연애할 때는 단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왜 어색한 사이가 됐지? 아니, 나 안 어색한데? 오빠 지금 되게 기계 같은데? 아니, 안 어색한데? 오빠 내가 책임을 뭐 해줬었지?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부부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두 사람.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보지만 이상하게 웃지 마. 호호. 왜? 볼에다 하면 안 돼? 귀엽게 볼에다 해. 아니야, 이빨 너무 커. 이빨이 이만해. 미쳤나봐. 이빨이 너무 크단 말이야. 장난만 치며 회피하는 남편. 이번만큼은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용기를 낸 아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빠 나랑 왜 손 안 잡아? 땀나서.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땀 안 났을 때도 안 아니야. 났잖아. 아니, 내 너가- 손은 항상 그럼. 땀이 나 있지 않아. 돌아다닐 땐 하잖아. 되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 왜 우리는 뽀뽀를 하지 못하는가? 내 이빨이 너무 커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얘기해 보자니까. 이 지경?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하지만 내가 표현하지 않는 거야. 내색하지 않는 거지. 제작진은 부부관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 속 모습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아내가 좀 안쓰러웠어요. 다가가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그렇게 만져지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 남편은 계속 그걸 웃음으로 그냥 무마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아내도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남편도 저렇게 회피하는 데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아내의 상처가 되게 많았겠다. 섹스나 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뭔가 만져짐 이런 거를 거부당하면 나 자신을 거부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 저렇게 남편이 방어적이 됐고 아내가 왜 저렇게 거칠게 계속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두 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4주간의 프로젝트에 돌입한 부부. 첫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부부 상담은 그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처음 한두 번은 왜 따로따로 얘기를 들어요.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한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상담을 할 거고요. 홀로 남게 된 원섭 씨. 감춰뒀던 속마음을 꺼냅니다. 지금 아내와 성인이 갖는 것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와이프한테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담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아니면 그 섹스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와이프를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네. 만족 못 시켜줄까봐 그때는 잘 몰랐던 부부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됐다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떠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과 네. 같이 자는 거. 두 번째는 방이 지저분해요. 침대도 막 어수선하고 이렇게 막 그런 머리카락 느낌이 안 있고 나는구나. 예, 아예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많이 좋아졌는데 음. 예전에 장모님이랑 같이 살 때 한창 그 시기에는 그 자기 체중 관리도 아예 안 하고 옷도 맨날 막 이상한 거 펑퍼짐한 있잖아요. 거 입고. 펑퍼짐한 거 입고 옷도 막 다 이렇게 늘어난 거 입고 안경 애기를 물려니까 뭐 맞아요. 그렇겠지. 다 이해가 돼서 그때는 되게 막 많이 어. 좋아하고 했지만 어쨌든 성적으로만 따지면 아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섭 씨에겐 관계를 멀리하게 된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한창 그 육아 아기 그 네. 우울증이 왔었나 봐요. 그때 네. 제가 맨날 막 뒤에서 안고 뽀뽀하고 이러면은 네. 좀 심하게 많이 산후우울증. 많이 저를 이렇게 내쳤어요. 제가 좀만 만지기만 해도 막 더럽다 그러고 만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쭉 오래 갔었거든요. 아내에게 거절당했던 순간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진짜 마음은 어떨까요? 그 키스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몸을 약간 만져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몸 만지면은 약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꾸 너무 안 하면은 아 내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서 하는 건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왜 세게 나가? 세게 나가면 여성의 매력이 더 없어지잖아요.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안 하면은 이제 거부당했다는 걸 안 되는데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지. 심리적으로. 몸이 멀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두 사람.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 발짝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스킨십에 대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스킨십을 하면 좋을까요?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네. 그냥 안아주지 말고 등도 좀 이렇게 네. 쓰다듬어주고. 전문가는 이들에게 하루 4번의 포옹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성적인 스킨십을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한번 안아볼래요? 일어나서? 네. 네. 참으로 오랜만에 서로를 꼭 끌어안는데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강아지 만지는 거 같은데.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나 보다. 가슴 속 응어리를 쏟아내는 아내.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곳. 은정 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릅니다. 싸울 거야. 화해할 거야. 너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말해봐. 보통 이래요? 보통이에요. 보통 이래. 계속 싸워. 계속.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넷. 개구쟁이 사형제를 키우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데요.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몇 배로 쌓여있는 집안일. 이렇게 많은 빨래를 매일같이 돌리고 정리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시작되는 가사노동의 늪. 한때 은정 씨는 우울증을 앓았을 정도입니다. 유치 끝나가지고 집 가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긴 거죠. 너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애기도 이제 둘이나 되는 가장인데 나는 복직도 해야 되고 산후 우울증도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너무 안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럴 바에는 뭐 같이 살아. 뭐 좋다고 결혼했으면 같이 끝까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나왔어. 냉전을 치렀던 세용 씨와 은정 씨. 수고했어. 뽀뽀. 뭔 소리야? 뽀뽀. 왜 싫어? 수고했어. 애들은 나 어디 갔어? 나갔어. 너도 나갔어? 나갔지. 응. 앉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는 남편의 건강부터 챙기는데요.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신랑 먹이려고요.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동갑내기 부부에게 위기는 접착제가 됐습니다. 마누라 얼굴 보면 항상 좋아요. 편안하고 이쁘잖아요. 보면 기운이 벌떡벌떡 나요. 저 눈은 뭐야? 세영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정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했지만 권태기 앞에 그 다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미웠어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터치만 해도 뭐야 이렇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고. 그 권태기 왔을 때는 아예 성관계를 아예 끊었고.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각방. 네, 얘가 각방 쓰자고. 그때 진짜 극에 달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었고.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악화됐습니다. 행복한 아이 만들기.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찾아낸 방법이 있었는데요. 서로의 몸을 마주하며 새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좀 나겠는 거죠. 정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도 받고 댄스 스포츠도 치고 손을 터치를 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더듬고 라인을 타고 그때 막 그거 배우러 다니고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몸이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미워했던 마음도 사라졌는데요. 마누라 뭐해? 꺼진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한 스킨십의 힘. 지금도 남편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블루투스 할까? 남편의 생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늘어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의 고충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된 건데요.
집안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육아에 치여 사는 삶이지만 둘만을 위한 시간도 빼놓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면 이렇게 두 손을 맞잡는데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학창시절 즐겨 먹었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신촌 생각난다. 어릴 땐 많이 먹었지.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너랑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요. 저희는. 지금도 그래요. 애들 보내놓고 쉬는 날.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영화 중 심야 영화 보려고 가려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엔돌핀도 생기고 사랑도 싹트고 뭐 그런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했던 게 스킨십을 해서 그게 내 마음이 어떻게 풀리고 내 감정선이 정리가 됐지 싶을 때가 지금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끔은 그때의 기억도 떠올립니다. 뻔뻔한. 왜? 그래도 조금 감정이 살아나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게. 걔가 자꾸 쳐. 춤사위는 예전 같지 않아도 부부의 사랑은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밀착된 모습에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이 더 신이 난 모양인데요. 아이들까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어루만지는 부부. 위기를 극복한 그때처럼 몸과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원섭 양소희 부부. 이번 기회에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침대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더럽네. 묵은 때 가득한 가족 침대를 처분하고 부부만을 위한 아늑한 침실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아내와 며칠 밤을 고민해 고른 새로운 침대가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부부만의 침대. 사랑을 꽃피워갈 새 잠자리가 1시간 반 만에 완성됐는데요.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독립된 침실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2층 침대를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는 원섭 씨. 애들이 좋아할까요?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2층 침대 갖고 싶었다고 했는데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완전 빠삐 없다. 아이들도 대만족입니다. 나이 너 거기 잘 수 있어? 여기에서 평생 잘 수 있겠어. 평소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화장대 위의 물건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화장대도 마련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침실 분위기를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여기다 이제 화장솜 같은 거 넣는 거야? 여기 이런 데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놓을 테니까 오빠가 정리해. 내가 가져다 줄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 침실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부부 생활도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네요. 깔끔해서 일단 기분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들어오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 지금은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섬세한 남편의 취향을 반영해 부부방에 낭만적인 불빛도 더합니다. 좋습니다. 켜보세요. 오! 좋네. 나는 분위기 있네. 나는 새로운 공간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 서로를 꼭 안아주며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데요. 부모로서가 아닌
여자 양소희와 남자 이원섭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약간 의무감이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항상 해왔던 것처럼 되지 않을까. 힘들고 그럴 때 와이프가 이제 안 하면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이제 앉는 게 버릇되고 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것보다 이제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주차 미션을 성실하게 지켜나간 부부. 성적인 스킨십도 갖고 하루 4번 포옹하기를 꼬박꼬박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문가는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볼까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랑 거의 비슷하게 숙제는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안 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내는 어땠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 4번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자기 전. 자기 전에. 키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러워요. 네. 부인인데? 부끄러워요. 불 꺼놓고 해도 부끄러워요? 시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응. 잘 안 되더라고. 지난 스킨십이 아직은 낯설다는 부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좀 로맨틱하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살이 좀 닿는 게 좋고, 그리고 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려면 실크 잠옷 입는 것도 좋아요. 되게 이렇게 좀 매끌매끌하고 좀 섹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맨살길이 닿아야 훨씬 스킨십의 기회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서 마사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쿠르륵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만져주는 거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2주차 솔루션은 하루 20분 동안의 마사지. 과연 두 사람의 몸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신혼을 만끽 중인 수민 씨와 효아 씨. 오늘은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건 모전 여전인데요. 따뜻한 포옹으로 사위를 맞이합니다. 오는데 그 아빠 이리 와보세요. 이거 저번에 찾던 거 맞아요. 직접 만드는 앞치마를 차서 이렇게 해주세요. 귀엽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빠가 차니까 더 멋있다. 신혼부부 못지않게 낭만을 즐기며 사는 효아 씨의 부모님. 여기도 넣고. 두 사람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다. 사위 수민 씨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네, 저희는 되게 자주 찾아뵙는 편이에요. 저희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많이 저희 집으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딸아이하고 사랑을 해준 그 자체가 그 하나만으로도 큰 사이가 제일 훌륭하지. 부모님과의 자리가 어색할 법도 한데 두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애정 표현에도 스스럼이 없는데요. 맛있어? 하나 더 줄까?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도 알콩달콩. 부모님도 이에 질세라 애정을 과시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네. 부모님의 적극적인 사랑법을 효아 씨는 어릴 적부터 보고 익혔습니다.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저희보다 더 금술이 좋아서 질투나요. 저희도 금술이 못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앞에 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인사할 때
처음 뵀는데 처음 보는 제 앞에서도 서로 먹여주시고 존댓말 쓰시고 그러가지고 저는 약간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그러니까 있는 독특한 커플들. 그냥 일상생활이죠 뭐. 저희는 사랑을 열렬히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쭉 이렇게 지켜와줬던 것 같아요. 건물이 퍼플이 될 때까지 존경, 배려, 그다음에 아울러 이제 사랑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끝까지 이제 지키는 거죠. 만난 지 보름 만에 결혼식을 올린 이단 신길순 부부. 곧바로 아이가 생긴 데다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둘만의 신혼을 즐길 겨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을 완성시켜 갔는데요. 이렇게 자주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 하늘 너무 좋다.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아빠 저쪽에서 저 하나 찍어주세요. 자, 김치. 잠시만요. 자, 어때? 김치 하나 둘 저기. 셋. 자, 김치 하나 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두 사람. 부부의 연을 맺은 지 벌써 30년이 흘렀는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느 젊은 부부 못지 않습니다. 감사. 덥지만 또 여기 벌레 같은 거 닿지 말라고. 그 전에 못 해줬을 때는 그러겠지만 지금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생하셨으니까.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는 것도 그것은 고맙고. 아빠 한번 우리 건배할까? 예, 우리 건배하시죠. 브라보! 브라보! 두 사람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자매를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틈만 나면 해주는 일이 있다는데요. 고기 안 치. 고기? 바로 발 마사지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내를 애지중지 아끼는 남편.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내의 발을 만져줍니다. 짱 시원해. 저희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목에. 이것은 아무것도 이거 아닌데 연숙이 물로? 머리 감겨줘야 되는 건데. 머리도 자주 감겨주는데. 상대가 행복하면은 그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이 잘 되면은 나도 행복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는 이단 신길순 부부. 젊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와, 고마워요. 고마워요. 땡큐. 저는 사랑이란 단어를 참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제 남편을 사랑이라는 그 감정 없이 결혼을 했잖아요. 남편이 안아주고 나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게 바로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랑인 것 같아요. 주물러주면 어느 순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주물러주는 순간은 그 표현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미안하고 있어. 너가 풀어줘. 그 뜻이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경우 노화의 척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기의 규칙적인 부부관계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3주차. 퇴근하고 돌아온 원섭 씨. 아내 소희 씨와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 마음이 고마운 소희 씨. 원섭 씨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남편은 요즘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담을 쌓던 설거지까지 솔선수범해 집안을 정리합니다. 잘 해볼게요. 오늘은 해주고 싶네요. 왜요? 아니 맨날
여보가 하니까.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정해요. 다정해요. 고마워 여보. 네, 또 해줄게요. 네. 전문가의 조언대로 잠옷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확 바뀐 잠자리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이렇게 만지기 더 부드러워. 해봐. 잠옷 하나로 스킨십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설렜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데요. 기분 좋아요. 뭔가 몰라요. 신혼 같아 신혼. 진짜 부부구나. 좋구나 이런 생각. 느낌 있게 옷 재질 느낌도 좋긴 하지만 그냥 같은 걸 입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소희 씨의 몸을 마사지합니다. 굳어있던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데요. 많이 잡히네.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어디에 줘? 서로의 몸을 만진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데요. 4주 후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몸이 좋아 보이는데 건강해 보이고. 네. 잘 지냈어요? 네. 성적 행위도 했어요? 한 번. 한 번? 성적 행위였어요? 섹스였어요? 섹스했어요. 섹스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전에는 그냥 빨리 하고 빨리였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침대 같이 쓸 때는 계속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둘이만 있으니까 마음도 되게 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럼 부부의 날을 좀 만들어서 이 날은 왜 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부만 왜 하는, 그러니까 왜 영화 구경도 가고 뭐 전시회도 가고 뭐 옛날에 데이트했던 곳도 가고 그런 왜 아주 잔잔한 로맨스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재밌고 알콩달콩한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서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 왜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부부의 사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일단은 풀어봐. 이게 뭐야? 귀걸이 줘봐. 잘 나가는 거래. 차볼래? 차봐. 원피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고 했어. 남편이 몰래 준비한 첫 번째 부부의 날. 아내를 생각하며 원섭 씨가 직접 선물을 골랐는데요. 소희 씨는 그 마음이 감동입니다. 봐라. 이렇게 하고 해봐. 괜찮은데? 너무 갑자기여가지고 놀랐어요. 좋아요. 아무 날도 아닌데 이렇게 선물 주니까 상담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뭐 미안했던 것도,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던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미안해가지고 선물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핑크빛 추억들을 하나 둘 쌓아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며 다짐했던 내용들도 함께 지켜가기로 약속하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원섭 씨와 소희 씨. 꾸준한 부부관계로 그 마음을 꺼내볼 겁니다. 약간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그치, 되게 행복해요. 앞으로 저희는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섹스리스는 명확하게 사랑 리스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경계경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도적인 스킨십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역할로만 살고 있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 며느리, 딸 뭐 이런 걸로만 살고 있는데 너와 나로서 만나는 그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의 강력한 사랑 표현법. 오늘 밤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 느낌 이 설렘 참 좋아 널 봐서 그런 걸까 날 보면 그렇게 웃지 마라 난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 널 만지고 싶은 걸 난 널 가지고 싶어.